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이제 온실 효과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할 건데요. 온실 효과와 이제 지구의 온난화, 지구 온난화의 원인을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는, 좀 더 구체적으로 그 발생 원인을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 건데, 자, 일단 온실 효과나 지구 온난화, 이런 얘기를 여러분들이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알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열평형 상태에 대한 내용을 좀 간단하게 알아둘 필요가 있어요. 자, 열평형 상태에 있다는 소리는 온도가 이제 올라가지도 않고 내려가지도 않는 온도가 일정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건데, 자, 어떤 물체가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가 되려면은 열을 받지 않아야겠죠. 그죠? 그럼 온도 변화가 없겠죠. 자, 근데 기본적으로 열을 안 받는 상황은 잘 없어요. 무조건 어떻게든 열을 받게 돼 있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도, 그러니까 열이 0인 상태, 온도가 변하지 않으려면 어떤 상태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냐면, 자, 예를 들어서 어떤 물체가 에너지를 100을 받고 있다고 했을 때, 이 물체가 다시 100을 토해낸다면, 이 물체는 열평형 상태에 있다고 얘기하거든요. 왜냐면은, 100이라는 에너지를 플러스로 받고 다시 마이너스로 100이라는 에너지를 토해내니까 이 물체는 플러스 마이너스 0, 100을 하면은 0이 되어버리죠. 그죠? 그래서 이런 상태에서는 물체가 온도가 이제 올라가지도 않고 내려가지도 않는 이제 그런 상태가 되는 거고요. 근데 만약에 이제 상황을 좀 다르게 해볼게요. 만약에 100이라는 에너지를 받고 있는데 얘가 토해내는 게 110이라고 가정을 할게요. 자, 그러면 오히려 먹는 건 100인데 토해내는 게 110이니까 마이너스 10만큼 손해를 보죠. 이런 경우에 이 물체의 온도는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온도는 내려가게 되겠죠. 자, 반대로 이제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들어오는 게 100인데 나가는 게 90이야. 나가는 게 90이야. 그러면은 플러스 10만큼 에너지가 남죠. 이런 경우에 물체의 온도는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자, 근데 이제 들어오는 것도 100이고 나가는 것도 100. 그러면은 당연히 이 물체는 온도가 올라가지도 않고 내려가지도 않는 열평형 상태에 있다라고 이제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지구 같은 경우 한번 적용을 해볼게요. 자, 지구 같은 경우는 이제 물체 온도가 어떻게 되고 있죠? 지구는 온도가 일정하죠. 올라가지도 않고 내려가지도 않고 있어요. 물론 뭐 이제 지구 온난화나 이런 것 때문에 지구 내부의 온도가 올라간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그런 일은 없죠. 자,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서 들어오는 게 100이다. 그럼 지구는 나가는 것도 100이기 때문에 지구는 현재 뭐 지구 온난화라던가 이런 요소를 이제 배제한다라면은 네, 들어오는 것도 100, 나가는 것도 100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열평형 상태에 놓여 있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지구는 전체적으로 열평형 상태에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이 내용을 좀 더 디테일하게 보려면은 이제 지구 지표면과 대기의 열수지 관계를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알아볼 필요가 있어요. 자, 일단 아까 열평형 상태에 있다. 그럼 온도가 올라가지도 않고 내려가지도 않는 상태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죠? 기본적으로 지표면이 그래요. 대기도 마찬가지고요. 지표면도 온도가 막 계속 올라가나요? 그러지 않죠. 온도가 미친 듯이 떨어지고 그러지도 않죠. 그러니까 평균적으로는 항상 일정한 상태가 되고 있고, 대기도 마찬가지로 평균적으로는 일정한 온도 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 말인즉슨 지표면은 먹는 에너지랑 토해내는 에너지가 같은 거고, 대기도 마찬가지로 먹는 에너지와 토해내는 에너지가 같아야 되는 거예요. 항상 이 관계에 여러분들이 중심을 둬야 돼요. 먹는 것과 토해내는 양이 같다. 그거 진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인데, 근데 일단 지표면과 대기 같은 경우는 좀 먹는 에너지가 두 가지를 먹어요. 어떻게 먹냐면 태양 복사가 주는 에너지를 먹기도 하고 지표면이 대기로 주는 에너지 또는 대기가 지표면으로 주는 에너지, 이 두 가지를 다 먹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보통 태양 복사 같은 경우는 이제 가시광선에서 에너지를 굉장히 강하게 내기 때문에 태양 복사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가시광선에서 에너지를 이제 강하게 내기 때문에 태양 복사를 상대적으로 단파 복사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지구 복사, 지구도 복사로 에너지를 내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열평형 상태에 있죠, 지구가. 그럼 태양으로부터 에너지를 흡수하기만 하는 게 아니고 스스로 또 에너지를 재방출하죠. 그리고 이제 지구가 방출하는 에너지는 태양에 비해서 굉장히 이제 긴 파장 영역, 그래서 이제 적외선 영역에서 방출하고 있는데, 그래서 상대적으로 파장이 길기 때문에 장파 복사의 형태로 에너지를 방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알아두셔야 되는데, 그럼 이제 이 각각의 열수지 관계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보도록 할 건데요. 자, 일단 기본적으로 지구는 태양으로부터 단파 복사 에너지를 흡수하고 있어요. 그래서 100이라는 에너지가 들어온다라면은 그 중에서 이제 지구가 이 100이라는 에너지를 다 먹진 못해요. 지금 보면 알겠지만 25와 5만큼 에너지를 다시 어떻게 하고 있어요? 흡수하지 않고 그대로 반사하고 있죠. 그죠? 그 대기에서 25%를 반사하고 지표면에서 5%를 반사해서 총 30%의 에너지를 먹지 않고 그대로
우주 밖으로 토해내고 있는데 토탈 얼마의 에너지가 되는 거죠? 그렇죠. 70%의 에너지를 흡수하고 30%의 에너지 그대로 반사하고 있어요. 그럼 결국은 지구가 흡수하는 에너지는 전체 100 중에서 70만 흡수하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 그럼 지구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열평형 상태이기 때문에 70의 에너지를 먹기 때문에 얼마를 토해내야 될까요? 그렇죠. 70만큼의 에너지를 다시 우주로 토해내야 돼요. 그러니까 결국은 흡수하는 거 70, 토탈 방출하는 거 70이기 때문에 지구는 열평형 상태, 그래서 온도가 올라가지도 않고 내려가지도 않는 그 상태에 놓여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걸 이제 좀 거시적으로 우리가 넓은 측면에서 러프하게 봤으니까 이제 지표면과 대기 사이에 좀 더 이제 복잡한 그 관계를 이제 좀 보도록 할 건데요. 자, 먼저 태양 복사가 100이라는 게 들어오면은 그 중에서 30%를 그대로 토해낸다고 했어요. 자, 참고로 요거를 뭐라고 하냐면은 알베도라고 그래요. 알베도. 그래서 알베도라는 게 뭐냐면 행성이 반사율이에요. 행성이 이게 태양 복사를 몇 퍼센트를 반사하느냐. 요거를 이제 알베도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구 같은 경우는 알베도가 30%라고 이제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면 되겠죠. 그래서 대기에서 25%를 반사하고 5%를 이제 지표면에서 반사하고 요거는 흡수하는 에너지가 아니고 그대로 반사하는 에너지입니다. 자, 어쨌든 간에 그 70%의 에너지를 흡수하는데 그 중에서 대기와 구름이 20%를 먹고 지표면이 50%를 먹는다고 지금 기록이 돼 있죠. 그죠? 자, 그러면은 대기와 구름이 20%를 먹고 지표면이 50을 먹으면 다시 어떻게 돼요? 열평형 상태에 있어야 되니까 그대로 다시 20이라는 양과 50이라는 양을 토해내야 되는데 얘네들은 이거를 흡수한 다음에 다시 재방출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훨씬 더 긴 파장에서 이제 에너지를 방출하는데 요 대기 같은 경우도 어쨌든 태양 복사를 20%를 먹고 다시 긴 파장 때 장파 영역으로 우주와 지표면으로 보내겠죠. 그럼 지표면 입장에서는 대기가 주는 장파 에너지를 얼마를 먹고 그 다음에 태양이 주는 단파 에너지 50을 먹은 다음에 다시 대기로 토해내야 돼요. 대기 입장에서는 그럼 다시 어떻게 되죠? 태양이 주는 에너지 20과 지표면이 주는 에너지 얼마만큼을 다시 먹고 다시 위아래로 토해내야 되는데 이렇게 핑퐁 대기와 지표가 계속 핑퐁 게임을 하다가 결국 지금 어느 상태에서 평행이 되냐 딱 요 그림에 나와 있는 요 상태에서 평행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대기가 얼마를 먹는지 그 대기가 단파 복사를 얼마를 먹고 그 다음에 장파 복사를 얼마를 토해내는지 지표면 마찬가지로 단파 복사의 형태를 얼마를 먹고 그 다음에 장파 복사 형태를 얼마를 토해내는지를 그 관계를 지금부터 하나씩 숫자를 표현해서 자세하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지표면의 상황을 먼저 볼게요. 자, 지표면이 흡수하는 걸 먼저 보겠습니다. 지표면이 흡수하는 걸 먼저 보면은 지표면은 태양이 주는 50%의 형태 단파 복사 에너지 50%를 흡수를 하고 있죠. 그 다음에 대기가 주는 에너지 얼마를 흡수하고 있죠? 94를 흡수하고 있죠. 이거는 장파 복사 형태로 94를 흡수하고 있고 총 얼마가 되죠? 흡수하는 게? 더 이상 흡수하는 거 없죠? 그죠? 총 144를 흡수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지표면에 방출하는 걸 볼게요. 자, 지표면에 방출하는 걸 보면은 얼마만큼 방출하고 있냐면 102 방출하고 있죠? 그 다음에 12를 방출하고 있어요. 그래서 장파 복사의 형태로 102와 12를 방출하고 있어요. 그러면 총 얼마죠, 이게? 114가 되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지표를 봤으니까 다음으로 대기를 볼게요. 자, 대기 마찬가지로 흡수하는 걸 먼저 보겠습니다. 자, 대기 흡수하는 거 단파 복사 형태로 태양 복사가 주는 거 20%를 흡수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표면에 주는 거 중에서 보면은 좀 이 숫자를 잘 봐야 되는데 이 화살표가 지금 여기서 끊겨 있죠. 우주 밖으로 못 나간다는 소리예요. 그럼 지표면에 주는 거 얼마를 흡수하고 있냐면 지표면에 주는 거를 102를 흡수하고 있어요. 102를 흡수하고 있고 지금 여기 나와 있는 12는 그대로 지표면에서 나간 12 그대로 대기에 흡수되지 않고 우주로 쭉 날아가죠. 요게 에너지가 12죠. 그래서 얘는 이제 대기가 흡수하는 게 아니니까 빼버리고 실질적으로 대기가 흡수하는 거 102가 되겠죠. 장파 복사 형태로 102를 이제 흡수하고 있죠. 그럼 총 얼마가 되죠? 122가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대기가 방출하는 거 볼게요. 자, 대기가 방출하는 거 보면은, 자, 대기 얼마를 방출하는지 보겠습니다. 자, 대기 지금 위 방향으로 58을 방출하고 있죠. 장파 복사 형태로 위 방향으로 58을 방출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아래 방향으로 대기 재복사, 장파 복사 형태로
이렇게 해야겠네요. 장파 형태로 94를 방출하고 있습니다. 이거 다 계산을 하면 얼마죠? 152가 되네요. 그죠? 자, 이렇게 되는데,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요 숫자를 지금 요거 두 개 빼고 다 썼어요. 요 두 개 빼고 다 썼고, 여기서 잠깐 요거를 좀 주목을 해볼 건데, 자, 여기 보시면은 대기가 우주로 방출하는 58, 그 다음에 지표면에서 바로 우주로 다이렉트로 나가는 거 12. 그 두 개 더해서 몇 프로가 돼요? 70%가 됐죠. 그래서 아까 지구가 먹는 거 반사율 30을 제외한 70을 먹으니까 정확하게 열평형 상태에 놓여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자, 이제 여기서 우리가 좀 주목해서 볼 게 뭐냐면 지표의 흡수량과 방출량, 그 다음에 대기의 흡수량과 방출량이에요. 지금 보면은 대기는 복사 에너지 형태로 144를 흡수하고 있고, 그 다음에 복사 에너지 형태로 114를 방출하고 있어요. 그럼 흡수가 얼마가 더 많죠? 그렇죠. 흡수가 30이 많아요. 그러면은 지표면은 에너지가 계속 올라가야 돼.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 뜨거워져야 돼요. 미친 듯이 뜨거워져야 돼요. 그런 일이 있나요? 없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표면은 열평형 상태예요. 온도가 올라가지도 않고 내려가지도 않습니다. 평균적으로. 대기를 볼게요. 대기는 복사 에너지의 형태로 122를 흡수하고 있고, 그 다음에 복사 에너지의 형태로 152를 토해내고 있어요. 그럼 대기는 열수지 관계에서 마이너스 30만큼이 손해입니다. 그럼 대기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온도가 계속 떨어져야 되죠. 나중에 막 절대 온도까지 떨어져야 돼요. 그런 일 있나요? 없죠. 자, 그러면은 지금까지 우리가 따진 건 뭐냐면 복사 에너지 형태만 따졌어. 그죠? 복사 에너지 형태만 따졌고 다른 에너지 형태는 안 따졌어요. 어쨌든 간에 지표면의 에너지는 30이 남고 대기는 마이너스 30이 부족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죠? 지표가 대기로 에너지를 남는 거를 주면 되죠. 30이 남죠? 대기는 30이 부족하죠? 남는 에너지 30을 대기한테 그대로 주면 돼. 그죠? 그러면은 30을 딱 그대로 주면 열수지 상태가 딱 맞잖아. 이때 이 30을 어떤 형태로 전달을 해주느냐? 복사의 형태로 전달을 해주는 게 아니고 전도나 대류 또는 물의 잠열의 형태로 전해줍니다. 그러니까 복사 에너지 형태가 아닌 거예요. 복사 에너지의 형태가 아닌 전도나 대류 또는 이제 물의 그 잠열 이런 형태로 나머지 30을 전해주는데 거기 지금 여기 나와 있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토탈 30의 에너지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어쨌든 간 이제 이런 과정에서 지표와 대기는 결국은 열평형 상태에 놓여 있다라고 이제 여러분들의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자, 여기서 우리가 좀 주목할 게 있어요. 뭐냐면은, 자, 지표면에 에너지를 흡수하고 다시 재방출하는 거 마찬가지고, 중요한 건 뭐냐면, 대기가 에너지를 흡수하고 다시 방출하는 거예요. 자, 대기 같은 경우는 아까도 봤지만, 태양이 주는 거 20을 먹고, 그 다음에 지표면에 주는 거 102, 엄청나게 많이 먹어요. 그러니까 지표면에 방출하는 양의 토탈 보면은 112를 방출하잖아요. 그 중에서 거의 90% 이상을 거의 다 대기가 다 흡수를 하고 있는 거야. 그죠? 근데 만약에 이 대기가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100이라는 에너지, 이 100이라는 에너지, 대기가 없다면 그대로 우주 밖으로 나가겠죠. 그죠? 그러면은 대기가 없다면은 이 100이라는 에너지는 그대로 우주 밖으로 나갈 거고, 대기가 지표면으로 열을 재방출하는 일도 없을 거예요. 그죠? 그러면 지표면이 얻을 수 있는 에너지는 순수하게 태양 복사 에너지 70밖에 없어요. 그죠? 그리고 만약에 태양 복사 에너지가 사라지면 지표면은 그 에너지 그대로 다시 우주로 다 방출하기 때문에 태양 복사 에너지가 없으면은 지표면은 추가로 열을 받을 일이 없죠. 그죠? 자, 이런 일이 언제 발생해요? 밤에 발생합니다. 만약에 대기가 없다면 지구는 밤이 됐을 때 온도가 엄청나게 떨어져야 돼요. 그런 일이 있나요? 없죠. 왜냐면은 대기가 다시 열을 흡수한 만큼을 태양이 없어도 계속 지표면으로 열을 전달해 주고 있기 때문에 지표면은 밤이 돼도 온도가 0도까지 떨어지는 일이 없어요. 절대 온도까지. 그죠? 이렇게 대기가 지금 나와 있는 것처럼 대기가 태양 복사 에너지나 그 다음에 지구 복사 에너지를 흡수한 다음에 다시 지표면으로 재방출하는 이 현상을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요거를 온실 효과라고 얘기를 합니다. 온실 효과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렇게 온실 효과를 일으키는 기체, 다시 말해서 주로 지표면의 복사 에너지를 흡수를 많이 하는 기체들을 특히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온실기체라 그래요. 온실기체. 그래서 흡수한 다음에 열을 다시 지표면으로 재방출해주는 이런 아이들을 온실기체라고 하는데, 온실기체 중에서 가장 흡수를 많이 하는 아이가 누구냐면 여기도 나와 있지만 수증기나 이산화탄소 같은 아이들이에요. 또는 수증기, 이산화탄소, 메테인 뭐 이런 아이도 대표적인
온실기체에 해당되겠죠. 그래서 온실효과라는 거는 사실 이제 우리가 이제 생명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필수적인 그런 현상입니다. 만약에 대기가 없다라면 달과 똑같은 상황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낮이 되면 온도가 엄청나게 올라가고 밤에는 온도가 엄청나게 떨어지는 이런 현상을 이제 나타나게 되는데, 만약에 지구에도 이제 그 대기가 없다면 이제 그런 현상이 나타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온실 효과는 굉장히 없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겁니다. 자, 근데 이제 지구 온난화라는 건 뭐냐? 쉽게 얘기해서 온실 효과가 너무 심해진 거예요. 왜 심해질까요? 아까 온실 효과는 대기가 복사 에너지를 흡수한 다음에 재방출하는 거라고 그랬죠? 주로 흡수에 관여한 에너지를 온실 기체라고 한다 그랬고요. 그리고 온실 기체에 수증기나 이산화탄소, 메테인 같은 게 있다고 그랬어요. 그죠? 자, 그럼 지구 온난화라는 건 뭐냐면 이 온실 효과가 심해지는, 쉽게 말해 심해지는 건데, 온실 효과가 심해지려면 당연히 온실 기체의 양이 증가해야 되겠죠. 그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수증기 같은 경우는 인위적으로 증가하는 양이 거의 없어요. 거의 인위적으로 뭐 엄청나게 증가시킬 수도 없고. 이 문제가 뭐냐면 이산화탄소나 메테인 같은 애들이야. 주로 이제 화석 연료를 떼우면서 나타나는 탄소. 요 아이들이 문제인데, 자, 뭐가 문제죠? 화석 연료. 석유나 석탄이죠. 지하에 꽉 매장돼 있었어. 오랜 지진 시대가 지나면서 지하에 엄청나게 많은 탄소가 매장돼 있어요. 매장돼 있는데 사람이 산업화를 지나면서 사람이 어떻게 됐어요? 여기다 빨대 꽂고 쪽쪽 빨아먹고 있죠. 쪽쪽 빨아먹고 네, 대기로 마구 뿌려대고 있어요. 그러니까 땅속에 묻혀 있어야 될 탄소가 사람이 인위적으로 꺼내서 빨대 꽂아가지고 계속 빨아먹고 대기 중으로 계속 토해내고 있는 거야. 그러니 대기에는 자연스럽게 탄소가 이산화탄소나 메테인의 형태로 방출이 되면서 대기 중에서 온실기체의 양이 증가하는 거죠. 온실기체 양이 증가하니까 이렇게 지표면이 주는 에너지를 먹을 수 있는 양이 많아지고, 다시 말해서 대기가 다시 지표면으로 돌려보내주는 에너지 양도 증가하면서 지구가 전체적으로 온도가 증가하는 현상, 이게 바로 지구온난화 현상이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오늘 이렇게 간단하게 꽤 뭐 짧은 시간은 아니었네요. 이렇게 온실효과와 그 지구와 지표면과 대기의 열평형 상태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요 내용 여러분들 이제 이거 학습하는데 좀 많이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다음에는 좀 더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들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번 영상은 여기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